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이제 10차 시까지 왔습니다. 아마 조림학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상세하게 수업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죠. 제가 간략하게 써놓은 책이 아니에요. 웬만한 내용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한 90% 정도는 소개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목표를 두고 책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분량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책 보는 방법을 얘기할 때 책 전체를 한 번에 걸쳐서 보시고, 두 번째는 과목별로 한 번에 걸쳐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과목별로도 한 시간에 걸쳐서 봐야 되는 본인의 역할보다 조금 더 길게 한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좀 빠른 시간에 막 돌려서 보셔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보실 때.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보시면 뭐가 중요하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번째 시간까지 왔는데 조림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시간보다 이제 뭐 우리가 보호학, 경영학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임도공학, 사방공학 이렇게 있지만 조림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소용이 없죠. 우리가 환경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산림 복지나 치유를 얘기하면서 울창한 숲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산림 치유나 산림 복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울창한 숲이 있어야 복지, 치유 이런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림이라는 과목이 그래서 산림 기사에서는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과목이다. 그 숲가꾸기가 핵심이 되지만 이 전체 과정을 다 다루는 작업종 역시 중요하다. 그래서 벌채 등으로 이용된 산림을 다시 조성하는 과정, 그리고 다시 풀베기, 어린 나무 가꾸기, 덩굴 제거, 가지치기, 속가베기, 최종 벌채, 이게 반복되는 게 뭐예요? 갱신 작업종이다. 작업종은 그래서 단순히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벌채 과정 전체를 나누는 건데 이제 목재 생산 방법으로 구분한 거예요. 목재 생산 방법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모두 베면 개벌, 띠로 베면 대상벌, 무더기로 베면 군상벌. 산벌은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예비벌, 하종벌, 후벌 세 과정에 걸쳐서 나누어서 베는 걸 산벌이라고 하고, 택벌은 택 골라서 베는 거를 골라 벨 때 나무를 베게 나무 하나하나 고르면 단목택벌, 무더기로 베면 군상택벌, 띠로 골라서 베면 대상택벌 이렇게 가는 거죠. 열식은 줄 모양으로, 대상은 띠 모양으로, 열은 줄, 목재의 줄, 대상은 띠니까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열이 될 수도 있고 세 열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벌채 방법과 갱신 방법이 헷갈리지만 결국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개벌산벌, 택벌, 이단님, 모수림 이런 것들이 해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갱신 작업종은 제가 여러 개 다 써놨지만 핵심적으로 나누고 나면 계산댁 이모가 되는 거죠. 계산댁 이모, 계산택 이모, 계산댁 이모.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 관리 과정이고, 자, 모두개기 개벌. 이제 한꺼번에 베니까 동령교림. 자, 이런 거를 이제 한꺼번에 모두 베니까 전벌교림. 자, 또는 벌구 방식 교림. 자, 벌채 구역별로 이제 베는 방식. 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산림 기사에서 나오는 용어를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야든 낯선 단어들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분야의 기사가 된다는 얘기는 그 분야의 기술자로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그 분야에서 쓰는 용어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 분야에서 이 단어를 왜 선택했겠어요?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이 작업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작업 종들을 설명하기 쉬우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자, 개벌은 장점은 작업의 이용 및 실행이 빠르고 인공식재로 새로운 수종 도입이 쉽다.
자, 개벌은 자, 새로운 수종 도입이 쉽다는 얘기는 그 새로운 수종을 사람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자연의 입장에서 하게 되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이나 기사 시험이나 종종 나옵니다. 이 문장 자체가. 자, 단점으로는 토양의 화학적 성질이 나빠지죠. 다 배니까 거기서 이제 유기물이 씻겨 나가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이제 표토가 침식이 되고 특히 벌채난 한 구역 주변에 한꺼번에 벌채한 구역 주변에서 산사태, 토성류 등이 일어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방 사업이나 이런 거 하실 때 또는 임도 개설 사업을 할 때 물론 벌채를 위해서 임도 개설 작업을 하죠. 운제로 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제 벌채 작업 주변에 사방 사업을 미리 다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미리 못할 경우 이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 자, 개벌은 요쯤 하시고, 자, 동령님, 일제림, 전벌림, 자, 벌구 방식 교림. 자, 교림이라는 얘기는 앞에서 설명했어요. 높을 고하고 똑같아요. 교는. 그러니까 고림, 그러니까 키가 큰 숲 됐죠. 벌구, 벌채 구역. 입만 벌리면 구라 아니에요. 벌채 구역이에요. 자, 모수림. 자, 모수림은 엄마나무 남기는 거예요. 어미나무 남기는 거고 본수의 2, 3%, 제적의 10% 내외. 난티, 자작나무 등에 남기고 종자 비산이 잘 되면 10에서 15번, 15번에서 30번, 비산이 잘 안 되면 50번. 보잡목법은 조금 더 남깁니다. 모수의 선발 작업, 기술사 시험에도 종종 나오고 다 쓰셔야 되죠. 양수, 심근성, 두꺼운 숲이 평균 이상의 생장, 생육 입지 요구도가 낮은 수종. 입지 뭐라고 해석하라 그랬어요? 입지 환경, 생육 환경 요구도가 낮은 수종.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헥타당 20번 내외의 모수를 남겨놓는다. 보잡모수법은 더 많이 남기는데 헥타당 30번 정도가 적합하다. 30번 이상이면 줄임목, 그 다음에 이제 커야 되는 나무들의 성장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보잡목법은 30번 이하. 자, 보조 작업을 이렇게 이제 임지 정비나 이런 거 해주고요. 보잡목법이라고 하더라도 어미나무에서 씨앗이 떨어졌다고 해서 잘 자라면 아니에요. 교토 작업. 이 흙을 교란시켜주는, 그러니까 토양 표면을 긁어내줘야 낙엽이나 이런 것들 긁어내줘야 잘 씨앗이 자리를 잡고 거기서 수분 흡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띠로 해주거나 군데군데 해주거나 이렇게 교토 흙을 이제 교란시켜주는 작업, 흙을 섞어주는 작업, 표면을 긁어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대하산 모습보는 수피가 두껍고 불에 강한 소나무류 또는 낙엽송류가 적합하고요. 낙엽송이 수피가 두껍진 않아요. 수피가 두껍고 불에 강한 소나무류 또는 일반적으로 낙엽송이 불에 강하니까 낙엽송류. 모수 작업의 장단점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아실 수 있고요. 자, 산벌. 산벌 이러면 지금 따라하세요. 뭘 따라하시냐면 제가 얘기하는 대로 예비벌 하종불 후벌, 예비벌 하종불 후벌, 예비벌 하종불 후벌. 그러니까 3벌 이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어떻게? 예비벌 하종불 후벌. 예비벌은 뭐예요? 한 10에서 30%를 베는데 남아있는 나무들 씨앗이 잘 맺히도록 햇빛을 잘 받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벌, 그다음에 수광, 그다음에 하종벌은 뭐냐면 열매가 많이 맺힌 해 땅에 떨어지라고 베는 벌채가 하종벌이에요. 후벌은 이제 진짜 벌채인데 여러 번에 나누어서 치수의 자람에 따라서 자람에 따라서 치수가 어느 정도 자라면 한 번. 그래서 치수가 딱 최종 그럼 임형은 뭐가 되냐면 일제 동령님이 되는 거예요. 동령 나이가 같은 나무고 일제 똑같은, 그러니까 동령 단수님 뭐 이렇게 해도 보셔도 돼요. 일제 동령님이 성립하게 되고. 자, 그래서 산벌 이러면 뭘 기억한다고요? 예비벌 하종후 후벌, 예비벌 하종후 후벌, 예비 하종후, 예비 하종후. 하종후가 누구죠? 어느 분 아들이라고요? 서울의 달에서 인형 눈알 꾸매던 그분 자제분이에요. 청출어람이죠.
두 분 다 괜찮으신 분이죠. 어쨌든 인격적으로나 뭐 자,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 개인적인 그 판단에 따라 다른 거고요. 자, 산벌 작업 갱신 기간은 대개 15에서 20년, 윤벌기의 5분의 1 정도가 되고, 자, 골라배기 택벌입니다. 택벌림의 종류는 무규칙 경제 공원 보호 잘 안 나와요 시험에. 항속림 사상, 셀렉션 커팅이라고도 하고요. 항속림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영구히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이런 단어로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골라배기가 사실 그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수패 형태에 가장 맞다. 근데 우리 시험을 위해서는 뭐 택벌이 뭐 어떤 뭐 이런 거보다는 시험을 위해서는 종류, 작업법, 단목, 군상, 대상. 자, 대상 중에서도 뭐 쐐기형 뭐 이렇게 해서 풍하방향부터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얘가 풍하죠.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여기 풍상이에요. 그럼 쐐기형으로 이렇게 하는 바람이 센 곳은 대상택벌도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다뤄요? 그러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대상택벌도 뭐 이렇게 쐐기형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이제 우리 책이 이제 100%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거죠. 수험 서적이. 자, 택벌시 유의사항 한번 읽어보시고요. 택벌시 고려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이제 중림입니다. 교림과 외림, 고림과 외림, 키 큰 나무와 키 작은 나무를 동시에. 상층목은 헥타당 100번 이하 또는 100에서 150번. 자, 하층목은 목적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이 중림은 일단 임지 노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단점은 세밀한 조림 기술이 없으면 상층목은 상층목대로 하층목은 하층목대로 제대로 못 쓰게 됩니다. 결국은 기술이 필요하죠. 택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림 작업을 할 때 중림 작업은 교림 외림 동시에 하는 거고 장단점 정도 아시면 되고 외림 작업에서는 어느 게 가장 좋으냐? 얘가 가장 좋다. 얘는 너무 크다. 얘가 적당하다. 얘는 물이 고인다. 얘는 햇빛이 너무 많이 비쳐서 건조하게 된다. 근데 뭐보다는 좋으나 이렇게 이제 원본이 돼 있어요. 이쪽에서 나온 맹아, 이쪽에서 나온 맹아, 여기 이제 형성층에서 맹아가 많이 나오게 되죠. 다 못 써요. 뿌리에서 나오는 요 맹아를 쓰게 됩니다. 뿌리에서 나오는 이 맹아를 쓰게 됩니다. 자, 묘목맹아, 근주 직경, 근주, 그루터기를 근주라고 합니다. 그루터기, 근주. 5cm 이하의 어린 것에서 발생하는 맹아가 묘목맹아다. 자, 단면맹아 못 쓴다. 위에서 나오는 거. 측면맹아, 자마. 자마는 뭐냐면 밑에 이렇게 날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얘가 계속 자라면서 못 나오고 이렇게 끝까지 못 나오는 애를 자마라고 합니다. 잠자는 거죠. 근데 자다 깨다 하나 봐요. 숲이 밑으로 따라오는 거죠. 자, 맹아갱신으로 숲을 키워서 나중에 큰 나무를 만들잖아요. 참나무들 같은 경우 내부가 썩습니다. 두목 작업은 좀 벌채점을 높게 해서 이제 베는 작업인데 사실 가로수에 많이 하고 이제 주기 또 가로수에서 여기서 계속 나오는 나무 가로수는 더 안 크고 여기서 나오는 매년 나오는 이 맹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사실 두목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두목 작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고 여기 설명도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두형에 따라서 얘를 1거씩 여러 개 하면 3개 했으니까 3거씩 이거씩 머리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두목 작업입니다. 두목 작업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자, 중림 이제 대나무가 가끔 시험에 나오죠.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죠. 중림 우리 아까 산림 작업 중에 뭐 있었다 그랬죠? 개벌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산벌 예비하종 후 산벌 예비하종 후 이거 기억 못하면 소용없다니까요. 예비하종 후 그리고 택벌 이단님 모수림 계산댁 이모 계산댁 이모 왜 돌아가셨지?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셨다고요.
자, 그분이 대나무 숲 근처에 묻히셨나 봐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자, 계산댁 이모 외죽 여기까지가 뭐예요? 중림도 물론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전체 살림 작업종이 그 정도 하시면 된다. 그 중림은 자 여기 밀도가 이렇게 돼요. 3, 5, 7. 오죽은 가늘죠. 그러니까 2천에서 5천 주. 기억해야 될 건 뭐 있어요? 맹종죽. 우리가 맹종 이러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맹종지효 생각나시나요? 아버지가 죽순을 좋아하시는데 아버지가 죽순을 드시고 싶대요. 근데 겨울이야. 아버지가 치매 걸리셨나 봐. 요즘 같으면 요양원이라도 보내지. 그러니까 이 효자 아들이 맹종이 아버지가 드시고 싶다고 하니까 죽순을 찾아서 요즘 같으면 통조림 사드리면 되는데 찾아서 헤매셨다잖아요. 눈밭을. 그것도 맨발로. 아니 맨발 이런 건 누가 붙였지? 그래서 맨발에 발이 시려워서 눈물을 뚝뚝 아닌가요? 아버님한테 이 죽순을 구해드리지 못해서 슬퍼서 눈물을 뚝뚝 흘렸는데 그 자리에서 죽순이 올라왔다. 그 죽순이 엄청나게 굵었다. 굵었으니까 밀도가 헥타르당 300주밖에 안 되더라. 자, 맹종죽이에요. 조금 더 굵으면 왕대, 조금 더 가늘면 그러니까 맹종죽보다 조금 더 가늘면 왕대, 조금 더 가늘면 솜대. 그러니까 우리가 죽순 먹을 거는 맹종죽이나 왕대가 좋겠죠. 죄송합니다. 자, 맹종지효를 웃기게 얘기해서 자, 맹종죽 왕대 솜대 맹왕솜 357 맹왕솜 357 이런 외워지시나요? 자, 죽림의 번식 재료는 모죽, 모주, 중묘, 지하경, 모모죽지. 우리 모모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미하엘인데 모모죽지. 모모가 죽었나? 오늘 왜 자꾸 죽는 얘기를 하지? 자관. 자, 계산대 이모 왜 죽었나? 모모죽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림 작업종까지 살림 기사에 필요한 거를 전체 10강에 걸쳐서 이제 한 200분에 걸쳐서 이렇게 봤는데요. 살림 기사 시험 어렵지 않아요. 이런 핵심 내용 위주로 공부하시고 이제 문제 풀다가 궁금한 거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더 보고 계산 문제는 뭐뭐 있었다고요? 식재 밀도, 파장량 계산. 식재 밀도는 면적 나누기 자, 식재 간격 그죠? 가로 세로 직사각형 정사각형 삼각형일 때는 0.866 자, 그럼 식재 분수가 얼마나 더 많아져요? 1.155 자 이만큼 이렇게 그 다음에 파종량 계산 AS 나누기 DPGL 이렇게 해서 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살림기사 시험 재미있게 하시길 바래요. 재미있고 행복하게. 나 하나 외웠으면 잘하고 있어. 영영 못 풀 문제 나오면 이런 거는 패스해도 나 살림기사 패스할 수 있어. 이러면 행복한 공부가 됩니다. 자, 이상으로 살림기사 제1과목 조리방 마치고요. 제가 과목별로 어쨌든 최대한 이걸 해보려고 해요. 다음 과목이 이목경영하게 될지 아니면 보호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하루에 2강, 3강씩 계속 찍어 나가려고 하니까 어쨌든 한번 가봅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